네, 다음으로 전현희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송은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부임 첫날부터 김민석 국무총리 인준을 강행하는 순간 이재명 정부의 몰락이 시작된다라는 저주에 가까운 망언을 내뱉었습니다. 진짜 대한민국을 향한 국민의 열망으로 탄생한 새 정부가 어떻게든 망하기를 바라는 속셈이 드러난 것입니다. 내란에 대한 반성 없이 국정 발목 잡기만 일삼는 국힘은 국민의 힘이 아니라 국민의 적 아닙니까? 계속 국민과 대적해서 싸우려 한다면 몰락은 국민의 힘 몫이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힘의 발목 잡기에 굴하지 않고 이번 주 안에 국무총리 인준안과 민생회복 추경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내란 속에 윤석열을 탈옥시켜서 사법질서를 파괴한 심우정 검찰총장은 검찰을 몰락시킨 주요 책임자입니다. 비아폰으로 내란 세력과 내통하고 지기현 재판부의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를 포기해서 탈옥시킨 심우정이 이제 자신의 탈주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선배 윤석열 전직 검찰총장처럼 검찰총장이라고 도저히 믿기 어려운 무책임하고 비겁한 행각입니다. 마지막까지 검찰개혁에 재뿌리는 심우정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은 내란 종식의 핵심 과제입니다. 조은석 내란특검은 윤석열과 심우정을 철저히 수사해서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인 검찰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습니다. 수원지법재판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건 재판을 연기했습니다. 진작 이루어졌어야 할 당연한 조치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에서 소추의 정의는 공소제기, 공소수행을 포함합니다. 즉 재판 진행이 소추에 포함된다라는 것이 형사소송법의 규정입니다. 따라서 헌법 84조, 형소법 246조에 의해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는 기존에 진행되는 형사재판 수행도 포함되므로 재판이 중단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검찰의 정치보복 수사로 시작된 재판을 법원이 계속 진행시켜서 대통령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가로막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의 선택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이제 마지막 남은 대북 송금 사건 재판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와 SH가 공급한 청년 안심주택에서 무려 134가구가 238억 원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전세 사기 피해를 당했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이 20, 30대 사회 초년생입니다. 이쯤 되면 청년 안심주택이 아니라 청년 불안주택입니다. 최근에 서울 집값 폭등도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시장의 부동산 정책 오판에서 기인한 책임이 큽니다. 윤석열 정부의 선심성 부동산 정책 남발에 이은 오세훈 시장의 토지거래 허가제 졸속 해제와 재지정 번복은 그야말로 집값 상승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습니다. 그 결과 지난 3월 서울에서 갭투자 의심주택 구매는 최근 5년 중에 역대 최다 건수를 기록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청년의 내 집 마련 꿈을 짓밟고 전세 사기 피해자로 전락시킨 자신의 실정을 반드시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기를 보장하라며 하필 제 권익위원장 사례를 들어서 비교하는 실로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어불성설이고 매우 불쾌합니다. 전혀 다른 사례를 억지로 끼워 넣어서 정당화시키려는 그런 시도로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를 기억해 봅니다.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저는 윤석열 정권과 국정 철학이 맞지 않아서 자진 사퇴하기로 결심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권익위 직원들과 주위에 사퇴 결심을 알렸고 실제로 권익위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이 도어 스태핑 기자회견에서 공개적으로 저를 지목하면서 국무회의에 오지 말라고 했고 그 이후에 국무회의에서 일방적으로 제 자리와 명패를 빼버렸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권익위원장인 저에게 사퇴를 종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정권의 하수인인 감사원을 동원한 노골적인 표적 감사로 사퇴 압박 탄압이 이어졌습니다. 김원경 전 환경부 장관 블랙리스트 대법원 판례에 나와 있듯이 사퇴 압박 표적 감사는 징역 2년형에 해당하는 명백한 직권남용 범죄입니다. 대통령이 범죄 행위를 무서운 줄 모르고 법 무서운 줄 모르고 저질렀던 것입니다. 이에 저는 윤석열 정권의 불의와 불법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결단으로 모진 정권의 탄압을 각오하고 임기를 지키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진숙 방통위 위원장과 저를 비교하니 참으로 어불성설이다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권과 달리 이재명 정부에서는 전임 국무위원과 장관들에 대해서 사퇴 압박 외압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국무회의에서 전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들 모두 예우를 받으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국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얼마든지 이재명 정부에서는 자유의지로 국정 철학을 달리하는 그런 장관들은 새 정부에서 자신의 가치를 마음대로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이재명 정부를 내부에서 흔들려는 트로이 목마가 아니라면 스스로 가치를 결단해야 합니다. 만약 끝까지 임기를 지키고 싶다면 적어도 송미령 농림부 장관처럼 새 정부의 국정 철학에 동의하고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진숙 위원장이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공영방송 정상화 노력을 발목 잡으면서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서 임기를 지키려 한다면 국민들께서 결단코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한준호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